안녕하세요. 드림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한 8조 사통팔달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M4 세대로 전락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과 청년에게 꿈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함부로 품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꿈을 꾸는 힘 또는 그러한 힘을 기를 기회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꿈을 이루기 위한 심적 동력은 세대 간 및 개인 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웅준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동력을 꿈자본이라고 명명하셨는데, 이는 꿈마저도 경쟁적으로 획득, 추구, 재생산되는 현대의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저희 사통팔달은 이번 여름방학간 드림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 및 청년의 꿈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가 마주하는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꿈자본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였고, 꿈자본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종류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지난 여름방학간의 간단한 타임라인입니다. 먼저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한 꿈자본 학교 관련 활동과 7월 중순부터 기획을 시작하여 8월 말까지 진행한 드림클라우드 관련 활동에 대해 소개한 뒤 드림클라우드하 저희가 주력했던 꿈자본 유형 테스트의 결과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청소년의 꿈자본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최한 미래청소년활동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꿈자본 학교 꿈을 품은 메타버스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감사하게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아이디어는 메타버스 속에서 청소년 모두가 차등 없이 꿈을 꿀 수 있는 심적 동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제안서 관련 세부 사항 소개는 지난 기말 발표를 통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초기에는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진흥원 측에 전달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요. 플랫폼의 현실적 구현을 위한 진흥원 측과의 논의 과정에서 모바일 앱 형태의 구현을 비롯하여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구현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디자인적 요소와 세부적인 연결 사항들을 고려 및 반영해야 하는 프로토타입보다는 각 기능에 대한 설명 및 기능 간 연결을 직관적이고 한눈에 보여주는 설계도가 처음 목적과의 적합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고, 7월 말까지 꿈자본 학교 전반에 관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설계도로 구현하여 진흥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8월 3일에는 설계도와 꿈자본 학교 공모전 제안서 및 인터뷰 심사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네 분의 전문가분과 진행하는 전문회의 참석을 위해 진흥원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드림클라우드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저희는 지난 1학기에 진행했던 김홍준 교수님과의 인터뷰 이후 꿈자본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가 마음에 품고 있는 꿈으로 불려왔던 그 무언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드림클라우드는 원래 웹사이트 이름으로 의도한 것이었지만 지속적인 수정 및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지금의 통합적 운영 체계가 결국 그 자체로 사람들이 꿈에 대해 생각하고 논하고 나눌 수 있는 일종의 클라우드 체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활동의 이름을 드림클라우드라 짓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드림클라우드 웹사이트 내에서 남산타워 익명 자물쇠 모음과 같은 형상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꿈 관련 의식을 모으고, 동시에 꿈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응답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과 저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 및 비용의 측면에서 여건상 웹사이트 내부에서 의식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인터뷰 게시를 통한 문제의식 공유와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의도했던 조사를 프로젝트를 위한 바이럴 마케팅과 꿈 관련 설문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꿈자본 유형 테스트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테스트는 최근 강한 유행세를 보인 MBTI 테스트에서 착안한 것으로 설문 참여자들 개개인의 응답 결과에 맞추어 당사자의 꿈자본 유형을 알려주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타이폼이라는 설문 제작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작되었고,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테스트 결과 화면을 캡처해 스토리로 공유하고 저희 프로젝트 계정을 태그한 분들을 대상으로 총 80분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분석과 관련한 부분은 이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설문에 참여하는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과 프로젝트의 취지 및 꿈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드림클라우드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시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방학 중 활동 방향, 공모전에 제출했던 아이디어 내용, 그리고 꿈 관련 전문가분들과의 인터뷰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아울러 테스트와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하고 홍보할 방안을 강구하다가 프로젝트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본 계정의 프로필에 설문과 웹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를 넣어두어 저희의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앞서 언급한 유형 테스트의 스토리 공유 및 계정 태그 이벤트를 통해 계정의 접근성 또한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정의 피드에는 프로젝트 소개, 스토리 공유 이벤트에 대한 소개, 인터뷰 요약본, 드림드림 인터뷰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카드 뉴스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이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응답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광고 게시물을 제작하여 17만 원가량을 사용하여 3,700개 가량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되었던 꿈잡은 유형 테스트를 통한 젊은 세대의 꿈 현황 측정 활동의 세부사항 및 분석 결과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본 설문은 크게 꿈잡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부분과 참여자의 꿈을 묻는 질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두 종류의 질문을 하나의 설문 링크로 통합한 것은 사실 애초에 묻고자 하였던 것은 두 번째 질문이었지만, 설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강한 재미 요소가 포함된 유형 테스트와 하나의 테스트로 묶는 것이 접근성 및 응답 요인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꿈 자체에 대한 응답을 얻고자 했던 처음의 의도를 넘어 저희 나름대로라도 꿈 자본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였기에, 여러모로 두 질문을 통합함으로써 설문을 발전시킨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형명에는 참여자의 흥미 제고를 위하여 패러디를 통한 캐릭터화를 도입하였고,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일례로 세계관 최강자는 4가지 요소 모두가 높은 유형을 의미하고, 상상도 못해버린 신봉선은 상상력은 낮지만 낙관성, 희망, 회복 탄력성이 높은 유형을 의미합니다. 16가지 모두 재미 요소를 위한 네이밍이니 이성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형검사 테스트는 꿈자본의 네 구성 요소인 상상력, 낙관성, 희망, 회복 탄력성 각각의 측정을 위한 질문 묶음 4가지가 통합된 형태이고, 모든 질문은 김석호 외 6인 2017년의 한국 청년 세대의 꿈 자본 측정 논문에서 질문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발췌하였습니다. 꿈 자본의 각 요소당 5점 척도의 질문이 6개씩 있는데,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요소별 높음과 낮음 2가지의 결과를 설정하고, 결과적으로 총 2의 4승인 16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MBTI 검사의 결과, 도출 방식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꿈을 묻는 질문은 문자 그대로 꿈자본이라는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오늘날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무언가가 어떠한 양상을 지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조사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꿈자본 유형 테스트가 끝난 직후에 유형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 같은 링크 내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응답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설문 응답 제출 가능 기간은 8월 2일 18시부터 8월 24일 0시 전까지로 약 3주간이었습니다. 설문 결과 총 3,725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석을 위해 이탈값을 정리한 최종 표본의 크기는 3,600인데 연령대에 따라서는 10대 1,878분, 20대 1,699분, 기타 연령대 152분으로 구분되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498분, 여성 3,102분으로 구분됩니다. 조기 졸업생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연령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 분석 시 만 10세에서 만 18세 이하를 10대, 만 19세에서 만 29세 이하를 20대로 지정하였습니다. 꿈 자본 유형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나이와 꿈 자본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점도만 보아도 점들이 주요 응답 연령대인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별다른 규칙성 없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quare, 즉 결정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선형 회귀 분석 모델의 설명력이 더 커짐을 의미합니다. 나이와 하위 요소들 간의 관계도 살펴보았는데요. 희망, 상상력, 낙관성, 회복 탄력성 모두에서 결정계수 및 수정된 결정계수가 고작 0.01에서 0.03 부근으로 나왔고, 결과적으로 나이와 4가지 하위 요소 간에도 별다른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청년들의 꿈을 조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는 했었으나 너무 좁은 연령대를 타겟화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조사 결과 분석에서 나이를 유의미한 독립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조금 잘못이 아니었나 싶고, 만약 더 넓은 범위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응답 대상의 연령이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표본 설정이 가능하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서 연령대 중 10대와 20대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두 독립 표본에 대하여 우선 T 검정 이전에 등분산 확인을 위해 필요한 등분산 검정을 먼저 실시한 후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분석의 경우 P값과 T값이 다음과 같고 결과적으로 20대가 10대에 비해 꿈자본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마찬가지로 T검정을 통해 연령차에 따른 꿈자본 하위 요소별 평균치 차이도 분석해 보았는데요. 네 가지 하위 요소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20대가 10대보다 더 높은 평균치를 보였습니다. 평균치 간 차이의 크기는 낙관성, 회복 탄력성, 희망, 상상력 순으로 큼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별과 꿈자본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본 분석의 경우 P값과 T값이 다음과 같고 결과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꿈자본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성별과 꿈자본의 하위 요소 간의 관계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역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네 가지 요소 모두에서 P값이 충분히 작았고 남녀 간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소별로 남녀 간 점수 차이 크기는 낙관성, 희망, 회복 탄력성, 상상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성별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각종 채널을 통하여 특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타겟팅이 전혀 없이 홍보를 실시하였는데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표본 크기가 컸습니다. 그렇기에 물론 남성의 표본 크기가 500에 가까움에도 두 집단 간 표본 크기의 차이가 매우 커서 본 분석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금의 의문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요소 간 상관 분석도 실시해 보았는데요. 산점도를 함께 보시면서 분석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변수가 얼마나 강한 선형적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기법 중 하나인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희망과 낙관성과 회복 탄력성의 경우 상관계수가 0.7을 넘으며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한편 상상력과 회복 탄력성은 0.4 정도로 6개의 가능한 관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습니다. 사실 각각 미래에 대한 인지적 및 감정적 능력인 낙관성 및 희망 간의 상관관계가 강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상상력과 회복 탄력성이 직접적이고 강한 연관성을 갖기는 힘들 것임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는데 분석을 통해 다시 추측이 틀리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낙관성은 난관 극복에 도움이 되고 반복적이고 성공적인 극복 및 회복의 경험 또한 낙관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렇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드디어 꿈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원래는 토픽 모델링을 시도하려고 했었으나 응답의 특성상 불가능했고 대신 전체 응답 중 20번 이상 등장한 단어들을 나름대로 분류해 보면서 꿈의 경향성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단어들이 20번 이상 등장한 단어들이고요. 한 응답자가 복수의 단어 및 문장 작성이 가능하므로 응답자의 수가 아닌 등장 빈도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단어들을 분류하면서 단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경우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문장에서는 저희의 분류 기준 중 하나인 진로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한 달에 영화 2번 이상 보기 등의 응답에서는 취미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애매한 단어는 응답을 직접 일일이 살펴보며 압도적인 빈도의 맥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다양한 맥락에서 골고루 등장한 단어일 경우 분류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습니다. 분류 결과 빈도가 높은 순대로 여행, 진로, 관계, 물질, 가치, 성공, 학업, 1인, 취미의 키워드가 등장하였고 각 하위 요소들 및 그것의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하위 요소 중에서 여행은 바로 분류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는데 다른 단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또 그 자체로 다른 여러 하위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에 그렇게 설정하였고 성공이라는 단어 또한 개인별로 다양한 가치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류 기준에 넣기가 애매하여서 별도의 키워드로 설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총 꿈 자본 테스트 점수, 성별, 연령대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른 다 빈도의 차이도 분석해 보았는데요. 빈도수로 상위 20위 내에 등장한 단어들만 골라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꿈 자본 총점이 평균보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이 유사한 가운데 꿈 그리고 선생이라는 단어는 높은 집단에서만 나타났고 혼자, 걱정이라는 단어는 낮은 집단에서만 등장하였습니다.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 사업, 교수, 의사, 취미는 남성에게서만 등장하였고 대학, 결혼, 합격, 사랑, 혼자는 여성에게서만 등장하였습니다. 친구는 남녀 모두에게서 등장하였지만 표본 크기의 차이를 고려함에도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더 많이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선생, 교사, 혼자라는 단어는 10대에게서만 등장한 반면 걱정, 사랑, 취업, 자유 등은 20대에게서만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직업 중 유일하게 교수자를 의미하는 교사와 선생이라는 단어가 10대에게서 등장, 그것도 많이 등장한 것이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 20대의 표본 크기가 10대보다 조금 작았음에도 삶이라는 단어가 20대에서 1.5배 가까이 등장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10대에게서 2배 훨씬 이상으로 자주 등장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문응답 결과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표본을 잘 추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희가 사용한 인스타그램 및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방식은 아무래도 해당 채널에 높은 접근성을 지니고 꿈, 진로 등의 키워드에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분들에게 더 많이 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표본이 편향되지 않고 대표성을 지니는지에 관해 다소 의심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저희의 조사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 프로젝트의 바탕이 되었던 꿈 자본을 실제 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해보고 나아가 꿈의 양태를 파악해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점에 더불어 저희 팀의 본래 의도가 현실 파악 및 분석에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팀 4명의 자의가 최대한 섞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또 지금보다 좀 더 대표성을 갖춘 표본을 바탕으로 하여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해석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모레 이루어질 게더타운 모임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학우분들의 다양한 해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 발표 영상을 시청해 주신 후에 모레 수업에서 다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저희의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평만의 화면으로밖에 마주하지 못하여서 그런지 다양한 분들의 마음 조각이 설문응답으로 쌓이고 모이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꿈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리스트를 보면서 매번 현실에 급급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채롭고 소중한 꿈들을 키워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위로받는 기분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5월의 기획부터 시작하여 약 4개월간 열심히 진행해온 드림드림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희가 느낀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탁상 공론으로 끝내지 않고 비록 서툴지만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한 모든 과정이 뜻깊고 또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배움을 실천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